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체활동 지원의 두 번째 내용인 배설 돕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배설이 잘 안 되면 독소가 많이 쌓여서 신진대사가 어렵지요. 그래서 배설이 원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배설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배설 돕기의 일반적 원칙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세요. 자, 노인의 배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인권 존엄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하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배설물은 바로 깨끗이 치우고 대상자의 피부 상태도 살펴본 후에 욕창이 있는지 어디 짓무른 데는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시고 완전 도움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고 그 이유는 반대로 하면 요도에 감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치심과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배설 돕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유의를 느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비언어적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적으로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표현에 그분의 관찰을 잘하고 난 이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끙끙거리거나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표현을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아지들도 유의를 느끼거나 변이를 느끼면 뭐 이렇게 긁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해진다든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바지를 내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배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가리킨다든지 얼굴 표정이 변한다든지 허리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화장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배설 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설 전과 중과 후를 잘 관찰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배설 전에는 오줌, 소변이죠. 요의를 느끼는지 대변, 변이를 느끼는지를 잘 살펴보고 요의가 있을 때는 배를 만져보고 많이 팩만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배설이 몇 시에 보셨는데 지금은 몇 시에 보시는지 또 배설은 억제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하복부의 팽만감은 만약에 방광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는 소변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배설 중에는 통증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변비가 심하신 경우에는 대변이 나오면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소변을 보지 못하고 소변 보시는 걸 막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또는 봤을 때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배설 후에는 색깔,
혼탁 여부, 그러니까 뭐 소변인 경우에는 노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갈색일 수도 있고요. 거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배설 시간은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들어가서 앉아서 한 10초 후에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30분이 돼서도 변이는 있지만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밑에 발받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올려놓고 엄지발가락을 딱 모으고 힘을 주면 배설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뇨감과 잔변감은 보고 난 후에 시원하게 봤어야 되는데 또 보고 싶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또는 색깔이 변한다거나 또는 대변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바나나처럼 이렇게 굵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속상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 수치심이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정말 그 인간의 존엄을 집중적으로 케어하실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이제 스크린을 해주시거나 문을 닫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변을 보실 때에도 보셨습니까? 너무 최근 아직도요 이렇게 최근 하시지 말고 잘 세심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실을 이동해서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화장실 이용 시에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화장실 이용 돕기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설 돕기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 닿는 곳에 있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화장실 옆에 이렇게 설치한다거나 화장실 변기 옆에 설치해 갖고 낙상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미끄러우니까 이제 물기를 없게 하고 변기 옆에 손잡이와 응급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응급배를 설치하는 이유는 대변을 보면서 힘을 주었을 때 뇌졸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응급배를 설치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는 화장실을 갈 경우에 화장실 바로 앞에 수건만 깔아 놓는 것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미끄럼 타서 바로 넘어지셔서 화장실 앞에서 또는 들어간 후에 또는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난 후에 낙상할 수 있습니다. 전도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기타 이렇게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낙상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돕는 방법에 있어서는 편마비인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시고 지팡이를 짚는 경우에도 가능하시고 또는 걸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안전하게 배설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는다. 그러니까 침상에서부터 화장실까지 이동할 때 가장 편하게, 이 편한 부분은 대상자인 어르신도 편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둘 다 편안하게 배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서 한번 나오기도 하겠지만 뭐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고 하기 전에 휠체어에 하고 난 후에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제어 장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을 옮기면서 둘이 동시에 같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30도 내지 45도로 비스듬히 붙이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잠그고 어르신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비가 없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마비가 있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치게 하면 되지만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상자의 두 팔이 안절하도록 모아주고 두 발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마비일 경우에는 지원하실 때 건강한 측, 건측은 지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대상자가 힘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저는 마비된 쪽을 환측을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때 같이 어르신이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하는 것처럼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동영상 보기를 나중에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침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반대로 마비된 쪽과 건강한 측을 반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동영상에 자세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침대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침상에서 그대로 배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노출 방지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배번, 배뇨 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서 복부 마사지나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침상 배설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면 되도록이면은 가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꼭 침상에서밖에 할 수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노출을 방지해서 수치심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할 수 있지만 시설 요양에서는 반드시 스크린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서 훈련을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들도 같이 꼭 먼저 가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노인 인권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요즘에는 모니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몰래 요양원에 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보호자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가리지 않고 배변을 유도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보호자들이 잘 모르는 보호자들은 요양원 내 호실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에도 연습처럼 가리개를 하거나 스크린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하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고 변기는 따뜻한 물로 미리 데운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미리 데우는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 변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차니까 오히려 찬 거를 바로 갖다 대면 변이를 느꼈다가도 변이 쏙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변기 같은 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TV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누워서 변을 유도하고 그렇다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에도 침상에 매트레스를 90도로 올려놓고 힘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변기를 이렇게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둔부에 변기를 대고 돌려 눕혀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누워 계시는 분을 엉덩이를 들면서 그 밑으로 들기에는 아무리 힘센 요양사도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어르신을 안아서 앞으로 좀 당기든지 그러면서 측면에서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위한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이미 수건하고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를 준비했다가 배변이 끝난 다음에 세심하게 잘 닦아주고 닦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에서 뒤로 그 방법을 통해서 회음부에 또는 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케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에 대한 특이사항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일단 배변의 색깔이 뭐 약간 노란색과 갈색의 중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은색이 있거나 그러면 대변이나 이런 곳에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네, 선홍색의 빨간 피가 있으면 항문 주위에서 급작스럽게 터지는 치질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암적색으로 그렇게 변이 나왔을 때는 그 전날이든지 고기를 육류를 드셨는지 드시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함께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배변을 한 후에 색깔에 대한 관찰을 특이사항을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확히 기록해 주셔야지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변을 보셨구나. 이것이 서로 기록에 의해서 연계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나도 변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손으로 파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물론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는 것은 뭐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식사하는 양이 적으시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 어르신의 그 패턴이 양상이 정확하게만 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설물의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거나 거품이 많이 나거나 소변 냄새가 심하거나 소변 색이 약간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거나 진하거나 색깔이 진한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변의 양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푸른빛이 날 경우에는 벌써 환웅이 돼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선홍빛이나 검붉다 그랬는데 선홍빛은 아주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질에 의해서 그 혈관이 터졌을 때고 검붉은 색이었을 때는 대장이나 그 위에서부터 이미 출혈이 돼서 검붉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위험한 증상이고 특이적인 증상이지만 검붉게 나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대변이 심하게 묵다는 것은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감염으로 해서 뭐 이질이거나 설사가 심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점액질이 거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대장암일 경우에도 기름진 것을 많이 드셨거나 이랬을 때도 점액질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를 심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배설물은 좀 볼 때 냄새도 나고 좀 비유도 상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 꼭 전문 인력인 간호사나 이렇게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이를 느꼈을 때, 호소했을 때 바로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로 이동했을 경우는 따뜻한 물을 틀어서 배에다도 대줄 수 있고 성기 부분이라든지 요도가 지나가는 곳에도 할 수 있고 항문 부분에 이렇게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침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냥 커튼이나 이런 거를 가려주고 여러분들이 이동 변기를 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엉덩이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바로 밀어 넣어서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이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들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잡아당겨서 뒤로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 부분에는 이미 이동변기를 사용하시거나 침상에서의 변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면으로 되어 있는 시트레스 밑에 고무포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넣어줘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고무포라는 미끄럼 방지 매트는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실수하면은 여러 군데 묻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시에 적정하게 방법을 달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편마비의 이동 경우에는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30 내지 45도 각도로 놓고 화장실을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1인실에서는 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변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4인이나 이렇게 같이 한다면 그것만도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못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시바를 끼고 어르신 개인 스스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자, 배설 중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이 부분에서는 잘 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따뜻한 거를 이렇게 유지해 주기도 있지만은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는 것보다는 여자 어르신인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치마를 입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기저귀 사용을 돕는 경우는 사실은 배변 케어 돕기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부분 또는 이제 가능은 하되 야간에 이동 변기도 사용할 수 없고 그랬을 때 낙상의 위험이 너무 심할 때 기저귀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실금 소변이 새거나 이럴 경우에 기저귀를 사용을 바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지막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먹고 싸는 것마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인생에서 나는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이동변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변해서 또는 실변도 봅니다. 찔끔찔끔 본다는 거죠. 오줌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변도, 대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는 대변을 봐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벽에 칠하거나 아니면 매트리스 속에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에도 피치 못해서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젖은 기저귀를 속히 갈아줘야 욕창 등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시설에 요양 인력들이 많아서 빈번하게 갈아줄 수 있고 관찰도 가능하지만 밤에는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새벽에 한번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그것마저도 잘 해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단 실변이나 그날 컨디션이 배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기록으로 되어 있어서 연계가 된다면 평상시보다 더 자주 2배 이상은 더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는 기록으로 꼭 남겨서 서로 인수인계하는 사람들끼리 잘 약속을 지켜줘야지 욕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돕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반복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행위, 스크린이나 커튼을 꼭 친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 요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 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그런데 너무 추우시면은 뭐 적당히 하셔도 괜찮지만 변이나 이런 소변이나 대변이나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남자 어르신이나 여자 어르신은 다릅니다. 남자 어르신은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여자 어르신은 밑에 허리춤 뒤로 소변이 흘러서 묻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성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일 경우에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교환한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두 사람이 같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능숙한 요양사들은 혼자서도 합니다. 방법을 달리하면 가능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비된 쪽은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돌릴 때 반드시 건강한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소변도 묻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르신 여담이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배설을 할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임을 하거나 어르신들을 잘 케어를 안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1cm만 들어줘도 그 밑으로 기저귀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비언어적인 소통이나 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어르신에게 아까 대면할 때 눈을 맞추고 그 어르신을 존중해주고 원칙을 잘 지키시면 어르신들도 자기가 남은 그 근력을 가지고 편마비인 쪽은 편마비를 하실 수 있는데도 딱 버티고 안에서 막 뭉개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걸 끝까지 1cm, 2cm를 들어 올려서 지원해주는 요양사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배설 케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저귀의 바깥면을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라지만
가장 중요한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는 거는 이미 물수건 같은 거 있습니다. 물티슈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꼭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또 더 좋은 방법은 파우더를 묻혀서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이 부분에서는 어르신들도 안 하고 싶은 마지막인 유치도뇨관입니다. 그러니까 비뇨기에 관을 하나 플라스틱, 실리콘을 이제 꼽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소변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변도 기저귀하고도 대변 볼 때 같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요양사님들은 관찰을 하고 이상이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를 보고 또는 얼마 정도의 소변을 봤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경우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간호사나 조무사 인력도 법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레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간이. 근데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것이 방광 위치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빨리 좀 신속하게 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위치보다 높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양과 색깔은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설요양에서는 3교대나 2교대나 또는 24시간 이렇게 막교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번 라운딩, 병실을 한번 갈 때마다 유념하셔서 보시고 높게 위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꺾여 있지는 않았는지 색깔을 그 난간에다가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것을 놔두면서 다른 인력도 인수인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미 돕는 방법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살핀다. 특히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뭔가 자기 몸에 뭐가 들어와 있을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수치심도 있고 그래갖고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내용만 잘 알려주시면서 어르신들에게 제한된 동작이기는 하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실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뇨를 자주 보는 분보다는 이미 유치도뇨관을 삽입했으면 수분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수분 섭취를 권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지 않는다라지만 치매 어르신인 경우에도 이 유치도뇨관을 넣는데 강제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도뇨관 안에는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셀라인 식염수를 넣어서 한 5cc 정도 들어가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빼면 뇨도에 파열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5cc보다 더 많이 크게 부풀려서 빼지 않도록 강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정상보다 더 많이 하면은 그게 팍 빠지면서 감염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좀 설득해서 억제대를 하는 것도 유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거나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변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시설 요양에서 나이트,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새벽이 되기 전에 그때 체크하고 점검하고 난 이후에 기록하고 그리고 주머니를 비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정해진 약속대로 시간을 꼭 맞추어서 기록하고 양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다음번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얼굴 씻고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시설이나 재가에서 신체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제약이 있다면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은 입안을 닦아내기도 해주고 입안을 헹구기도 해주고 칫솔질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안을 닦아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사례가 들리기 쉬운 대상자들을 입안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치아가 없을 때는 그냥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윗니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니, 잇몸, 아래 잇몸, 아랫니, 입천장, 혀, 볼 안쪽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어르신이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입을 안 벌리고 꽉 다물거나 또는 남아있는 이로 깨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매일매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해줘야죠. 칫솔질 3번 하죠. 그런데 3번 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안 헹구기는 조금 가능하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식전에 입안 헹구고 식후에 입안 헹구고 그렇게 하면 구강 건조도 예방될 수 있고 타액이나 위의 분비도 촉진해서 이렇게 입을 많이 움직이면 특히 말을 많이 하면 배고픈 것처럼 어르신들도 입을 많이 사용하면 배도 고프고 식욕도 증진됩니다. 그리고 구강청결, 음식물로 인한 질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칫솔질 하기는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고 편막이가 있는 쪽에서는 건강한 쪽, 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을 하고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히 닦고 혀도 같이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입을 약간 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잡아주시거나 이러면서 입안에 이렇게 곡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신장 모양, 콩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시설 요양에서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힘들 경우에는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건축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은 이제 스스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스스로 가능하신 분이 했는데 치실을 잘못 사용하면은 잇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가 한번 나오면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혈액 응고가 있는 대상자는 구강청결뿐만이 아니라 수액을 맞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주의할 만한, 하면은 안 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지를 안 해준다거나 그것을 주의하게 보거나 관찰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피가 멈추지 않아서 출혈량이 심해서 사망하게 되는, 특히 야간에 불을 끄고 그럴 경우에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있으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해서 구강청결을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자, 의치 빼기에서는 완전 의치가 있고 부분 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프톨이라는 것을 손톱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빼주고 위쪽부터 빼주고 아래 의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치를 세척하는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방세제 이렇게로 묻혀서 그냥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흐르는 미온수에 헹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치아 사이, 의치 바닥 사이 그 안에를 이렇게 그 칫솔모로 주의 깊게 닦으시고, 보관할 경우에는 의치를 빼서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아주 세심히 보관하셔야 되고 그 어르신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보통 화장실에 가서 밤낮이 바뀌신 분이거나 그러면은 개인 행동으로 치매 주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끼지 못하거나 뺏기는 뺐는데 그걸 의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버려서 변기가 막혀서 안 내려가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의치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끼울 때에는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나 미온수로 입을 헹구고 윗니를 먼저 끼우고 아랫니를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의치 위치가 이게 바뀌었는지 자주 확인하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치 때문에 시설 요양이나 재가 요양이나 나타나는 어떠한 해프닝이라고 하죠. 그 이제 일어나서 의치를 잊어버렸다, 뭐 물어줘야 된다, 보호자들이 물어내라,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안 했다, 어르신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기에 의치가 막혀서 변이 안 내려가서 그 안에서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두발 청결 돕기에 대한 부분은 머리를 감기는 거죠. 샴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이동해서 통 목욕을 하면서 머리를 감길 수도 있고, 가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통목욕을 하면서 유도해서 머리를 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때 이렇게 거품이 나는 샴푸식으로 되어 있는 두발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막 비비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렇게 헹궈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는 씻기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두발 청결 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르신의 개별성을 존중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이나 어디에 가더라도 어르신의 머리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다 짧은 남자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머리를 잘라주거나 머리를 감기기 쉽게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머리를 길게 해서 묶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 어르신의 개별성이 많이 존중되도록 여러분들이 머리 손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할 때는 엉킨 머리카락, 짧은 머리는 별로 엉키지 않겠죠. 그래서 짧게 머리를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입니다. 엉킨 머리카락은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하고 대상자의 기호를 최대로 반영한다. 이것이 어르신 대상자의 개별적인 개별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집에서는 계속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쪽을 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시면 머리를 잘라야 한다거나 이러면서 속상해서 많이 우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대상자를 위한 좋은 양질의 케어인지는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하기 싫다고 하면은 자기 결정권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손발톱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손은 둥글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은 가능한 한 일자로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로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그 살을 파고 나서 걸어 다닐 때 그것이 이렇게 발가락을 파고들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케어를 하면서 손발의 청결을 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회음부 청결에 대한 돕기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음부 청결은 어르신들이 신체활동 지원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자기 결정권에서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맡기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방광염,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스스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남자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님들이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가끔씩 이 요도에 관련한 성기와 관련된 부분을 해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답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음부를 닦는 순서는 요도, 질, 항문 순서대로 앞에서 뒤쪽으로 변을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음부 청결도 그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닦아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요양보호사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이 있으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간호 인력에게 보고해도 되고 반드시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수를 돕기 위한 기본 원칙은 눈, 귀, 코 그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목까지. 그래서 세수를 돕는 방법은 눈곱 없는 쪽부터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눈곱이 없는 부분 먼저 시작하고 특히 안에서 밖으로 닦아주고 반대쪽 눈은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면 두 개를 같이 두 개를 달리 사용할 수 있으면 달리 해도 되지만 깨끗한 쪽 조금 사용해서 더러운 쪽을 구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귀, 면봉으로부터 귀 입구의 귀지 이런 거는 면봉은 잘 안 쓰고 그냥 다른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해서 귀바퀴, 귀의 뒷면 닦아내시고 귀지는 의료기관에서 제거하고 그런데 어르신들 이렇게 면봉으로 살살살살 주변만 해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귀지를 판다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속으로 넣어주면 염증은 생길 수 있으니까 의료기관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지만 시설 요양에서 귀지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
콧방울 이렇게 세심히 닦아주시고, 코털이 있으면 코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깎아준다. 남자 어르신, 남자 대상자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내용은 코털을 깎아는 주되 코털을 뽑으면 안 됩니다. 코털을 뽑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균 감염도 많고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이러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수를 돕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대로 닦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 어르신인 경우에는 면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어르신인 경우에는 면도는 하나를 가지고 여러 대상자를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꼭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개인 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면도기에도 비누를 칠해서 이렇게 칼이 있는 그런 면도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이렇게 둥글게 돌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로 한 거는 위험하니까 대부분 시설 요양에서 또는 제가 요양에서는 둥글게 기계로 하는 자동 면도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건조를 완화시켜주고, 얼굴 피부와 45도 각도로 뭐 이렇게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하고,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쪽으로 순서대로.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날이 있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도 돕기는 반드시 기계로 된 면도기를 사용해서 하면은 어르신들이 좀 깨끗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험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면도할 때 거품이 나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자, 목욕 돕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욕 돕기는 어르신들이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부분 도움을 받아서 등 뒤만도 닦아달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완전 도움을 받으시는 세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무엇이든지 목욕물 온도를 따뜻하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목욕물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40도 내외라고 하는데요. 여름과 겨울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어르신이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목욕물의 온도를, 이거는 몸에다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등이거나 이렇게 팔꿈치 등에 뿌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목욕 돕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통목욕도 있고, 부분 이제 샤워, 침상 목욕도 있고 샤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에서 통목욕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잘 갖춰진 곳에 통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요양사님들이 많이 위험하기도 해서 그냥 욕실로 모시고 가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그 다음에 샤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적인 목욕 돕기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자, 목욕 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보게 유도는 하지만 안 나오는 것을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르신은 안 마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목욕 중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대변은 아니지만 소변은 가끔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어르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목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해야지 감기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몸 상태가 안 좋고 기본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욕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도 따뜻한 물을 뿌려주거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따뜻한 그 타월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이렇게 목욕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목욕을 돕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이 개인위생을 위해서는 당연히 목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집합체인 시설 요양에서는 더더욱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요양이거나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제가 요양인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목욕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좀 그런데 남자 어르신이 집에서 목욕하기 싫어하면 아들이거나 이런 경우 며느리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문 목욕이라는 경우에 두 사람이 하는데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말 목욕을 안 하셔갖고 비듬과 각질과 냄새와 머리는 잘 감으시는데 목욕은 안 하세요. 생식기 있는 쪽 안 닦으세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바지춤에서 돈을 감춰서 여러분들 왜 고쟁이라고 하죠? 그 안에 안주머니 만들어서 그 안에 막 목욕하기 싫어하면은 막 요양사들을 꼬집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물기도 합니다. 거부하실 때. 그래서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고무줄로 동그랗게 마른 돈을, 용돈이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실되거나 없어질까봐 또는 자기가 이미 배설을 했어요. 소변이나 대변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드러날까봐 옷을 벗기 싫어하는 겁니다.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 볼 테니까 어르신 스스로 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목욕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경우겠지만은 그래도 근접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돈이나 기타 물건들이 분실되고 걱정스러워서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배설에 대한 것이 불편하고 또는 수치스럽기 때문에 벗기가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목욕이나 샤워 부분에서는 욕조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목욕 의자를 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욕조 안에 둘 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통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깔개, 미끄럼 방지 깔개가 제가에서나 시설인 경우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 안에 벌써 넘어지지 않게끔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미끄럼 전도장애라고 하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 깔으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도 깔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물을 헹구고 회원부를 닦는다. 이거는 심장 쪽으로 피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거 돌려주기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부터 발에서부터 발가락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손가락에서부터 팔 쪽으로 그리고 몸통을 마지막에 씻으시면서 물로 헹구고 회원부를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이제 등이 가렵다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등을 빡빡 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뺏겨질 정도로 밀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더 밀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벌써 다 빨개지고 그러는데도 어르신은 많이 간지러워서 그런 경우인데 잘 상의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 도구를 잡게
하고 지원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여기는 내가 닦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한 손으로 손에다가 이렇게 타월도 넣어드리고 뭐 이태리 타월이라든지 뭐 스폰지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회음부라든지 기타 본인이 닦으시고 어르신이 등만 밀어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인 경우에는 다 닦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간혹 요양사님들이 이제 조금 선임인 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전문가답게 하시는데 이제 조금 신규 요양사들은 좀 놀라시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는 의연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편마비인 대상자는 건강한 쪽 다리부터 마비된 다리 쪽 순으로 하고 이렇게 말초부터 큰 근육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심장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 하시고 그렇고 목욕을 하는 전체 시간은 20분 내지 30분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이내에서 하시면 되고요. 식사 하고 난 이후에는 또 전에는 하지 않으시고 적당한 시간에 하면 되는데 집에서는 이것을 맞출 수 있는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님 아주 실수를 하셨을 때는 제외하고 나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목욕 지원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고 나서 어르신이 보통 목욕을 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좀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무시는 거를 좀 잘 유도하려면 따뜻한 우유나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좀 취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목욕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겠다, 상쾌하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건 좋지만 어르신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침상 목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시키기는 조금 어려워서 두 분이 같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손가락에서 손목에서 팔 쪽으로 그 다음에 발가락에서 발등으로 또는 발바닥으로 해서 대퇴 부분까지 그리고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복부도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하는 거는 변이를 좀 느껴서 대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것을 변을 잘 보게끔 마사지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부터 둔부까지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닦으시고 회음부는 대상자가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씻는 부분 이외에는 이렇게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침상 목욕 시작할 때부터 스크린을 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계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고무줄 같은 걸 해서 치마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전체를 홀딱 벗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추위도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위에 할 때는 좀 가려주고 밑에 할 때는 또 이렇게 밑에 위에를 가려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르신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지만 좀 늦죠. 그런데 어르신하고 친해지면 어르신이 괜찮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다 하고 스크린만 가리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침상에서는 휴식도 하고 수면도 하고 중요한 장소죠. 그리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있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들에게는 생활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제일 좋고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더러워진 침구는 즉시 교환하여 침대 주위를 잘 정리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안전한 환경은 이것을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구겨지면서 마비된 쪽으로 계속 밑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욕창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제가 요양인 경우하고는 다르게 집체 시설인 시설 요양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감염될 수 있는 가장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옴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목욕할 때 간지럼을 호소하거나 어떤 감염된 부위가 있거나 또는 4명이 쓰는데 한 분이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별 특별한 거는 없는데 가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목욕할 때 또는 침상 정리를 할 때 많이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한번 옴이 발생하면은 적어도 보건소에 신고해야지 되고 그거 다 해서 소독해야 되고 햇볕에 말려야 되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옴이 없어지는 경우가 한 2주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다 분리해서 집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집이 없는 분들은 또 따로 분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옴이 한번 옮기면 굉장히 가렵고 그걸 긁기 때문에 약도 굉장히 독한 약을 써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약을 독한 약이 아니면 옴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이나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되고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채광도 잘 들어야 되고 조명도 줘야 되고 소음도 없어야 되고 또는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실내 구조도 아주 잘 여러분들이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 환경관리입니다. 많이 놓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시설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라고 생각합니다.